네, 오늘 짱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키워드 놓고 전략 아이디어 확장해 보시죠.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략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자, 오랜만에 완성차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거기에서 연결고리 가지고 로봇까지 뻗어갈까 합니다. 오랜만에 현대차, 기아가 강해요. 여기서 먼저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황유연 팀장님께 드려볼게요. 기아가 3% 전후, 현대차도 선전, 그리고 최근에 외인 매수세가 또 종목에 꾸준하게 들어와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요인을 봐야 되는 걸까요? 관세와 연결고리 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차를 잘 팔고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쪽에서 나오는 뉴스에 주목해야 되는 건지 빨간불의 성격 그리고 그 흐름들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오늘의 상승은 뭐 사람들마다 투자자들마다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예시를 언급해 주셨던 뭐 전기차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기존에 다 알려졌고 사실 어제와 오늘 다를 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일단 상법 2차 개정안과 관련된 뉴스들이 사실 저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아하. 전형적으로 아주 저렴한 밸류에이션의 효과를 좀 오늘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비단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오늘 증권 주식이라던가 지수사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같이 엮여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봇 관련 주식들 말씀드리면서 시장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약한 시장은 아니고 그리고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나 기아 보시면 사실 노란 봉투법과 관련해서 악재로 받아들인다면 언제든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만약에 주가가 무너졌으면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이제 꺾어져 내려가는 변곡점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거기서 무너져 내렸으면 아마 쉽지 않은 주가 흐름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노란 봉투법과 관련해서 사실 주가는 크게 반영하진 않았고 주가는 그래도 기간 조정으로 잘 버텼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관련된 이슈가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최근 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순환매거든요. 지수는 거의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그 안에서의 섹터별로 반등 종목들의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인데 오늘 아마 그런 저렴한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지주사와 관련된 그다음에 뭐 증권 주식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더 수급적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해서 큰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뭔가 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입니다. 다만 오늘 상승을 통해서 그래도 시장이 좀 강한 편이다. 그리고 좀 주가가 하락보다는 버티거나 올라갈 여지가 더 크다. 이런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관련된 이슈를 좀 무게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 키워드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영역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테니까 이를 제외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만 짧게 추가적으로 황 팀장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앞서 힌트를 주시긴 했습니다만 악재에 대한 영향력은 특히 워낙 강력하게 현대차, 기아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이슈는 모두 다 소화됐고 워낙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 할 거다라는 뉴스도 나와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관세에 대한 노이즈는 모두 다 반영돼서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정의를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월 달, 5월 달 겪으면서 관세에 대한 이슈는 이미 소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시장 전반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은 시장에서 내성이 많이 생겼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관세 영향을 확인하려면 이제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갓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에 조금 더 실적 숫자와 그러니까 실적과 모멘텀 두 개의 어떤 게 더 시장에 더 크게 반영하냐, 더 민감하게 반영하냐라고 보면 지금은 일단은 모멘텀과 관련된 시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이슈는 조금 뒤로 밀어넣고요. 트럼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 또는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숫자의 관세를 내놓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는 적응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오늘 현대차 그룹이 가진 트리거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좀 뻗어가게 됩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좀 이어가도록 하죠. 포커스는 이번에는 로봇 쪽에 좀 맞춰볼까 합니다. 대표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실 어제 현대모비스가 로봇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고, 워낙 지분 관계가 여러 회사 이 안에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자회사인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가 오른다면, 그렇다면 로봇의 가치가 더욱더 주목을 받으면서 이 점을 방점으로 현대차 그룹이 일제히 좀 트리거를 받을 가능성도 지금 열린 건지 궁금해요. 현대차 그룹과 로봇의 연결고리 더 강하게 매듭지어도 될까요? 그건 조금 멀리 나갔고요. 너무 멀리 갔어요. 네, 오늘 현대차 기아가 오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희 가지고 안 됩니다. 외국계에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골드만삭스, 네. 예, 금빛 양말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아주 좋다. 뭐 저평가 우량 조달한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현대차 30만 원, 기아 15만 원을 불렀네요. 외국계 네. 리포트 영향이 오늘은 크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지금 현대차나 기아를 볼 때 관세는 누구나 다 맞았다 이번에. 근데 거기서 과연 북미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강자가 누굴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들을 지목한 이유가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죠. 아마 2028년까지 가게 되면 지금 15%대 점유율이 27%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하나의 점유율을 확장하는 무기가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하나의 축.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전기차 얘기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그거 빼고라도 그를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침투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쪽에서 이런 때는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줘야겠죠 그들이. 예, 그렇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관련된 쪽들은 기대감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 아틀라스 같은 경우 이제 당장 미국 시장에서 북미 공장 그 조제 공장들을 확대한 다음에 거기서 투자를 더해서 그걸 투입시킨다라는 것들은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그건 지금 스토리고 그래서 얼만큼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을 줄여서 실적이 수익성이 더 좋아졌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게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금은 스토리로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쪽으로 먼저 움직인다고 대응하기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어제 IR 콥데이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네. 솔직히 현대모비스 끌립니다. 왜냐면 지금 나왔던 내용 중에서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는 현대기아차 쪽을 많이 줄인대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8년까지 가게 되면 그쪽 물량들을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현대기아차 물량 아닌 걸 40%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이 다변화가 되겠죠. 그런 쪽과 함께 괜찮다고는 보고는 있는데 로봇 쪽 밸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현대기아차 쪽에서 그 계열사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거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가 갔냐면 현대오토웨버가 갔어요. 그다음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는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쪽들은 지금 지배구조 관련된 쪽들을 먼저 좀 챙겨보는 게 맞은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만약에 또 로봇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현대오토웨버가 또 뒷받침되는 이제 솔루션 쪽에 핵심을 또 지원한다라는 쪽에서 또 부각을 받는 건데 그거보다는 글로비스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약간 이제 지배구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이 제일 중요한데 상장은 물 건너갔고 지금 소프트뱅크와의 그 백옵션, 풋백옵션 관련된 쪽들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 끝나게 되면 바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게 가시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랬을 때는 모비스가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지금 이걸 사요? 라고 하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좀 장기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거 있죠. 배당 충분히 주고 현대차 EUV 같은 거 그런 걸로 충분히 주고 길게 끄는 전략들이 어떨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네. 그러면 로봇만 따로 떼어서 대표님 봐주세요.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로봇을 연결고리 굳이 짓지 않고 주 초반부터 움직였던 이슈를 본다라고 한다면 노란 봉투법 수혜 기대 이걸 겁니다. 일단 우르르 다 오르는 건 아니라서 그 그룹핑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럼에도 로봇 관련주 이런 정책의 반대 쪽에 서서 그 메리트를 주가 상승으로 누릴 수 있는 에너지는 남아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제부터 좀 줄이자 아니면 이제 좀 정제전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면 이제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이제 또 하는 이게 그거라면서요.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무인화 촉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따로 연결이 됐던 거군요. 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수혜의 관점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래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스토리로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스토리로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밑에 바탕되던 숫자가 뒤늦게 나오게 되면 그것까지 확인하기 위해선 먼저 움직일 거에 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약간 그런 걸 감안한다고 보면 먼저 반응한 주가는 챙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봤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좀 뭐 종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약간 산업용에 들어가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들이 아직까지는 좀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이라도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줄이고 그리고 또 지금 항상 또 그렇잖아요. K 증시가 이쪽 한 2, 3일 대차게 올라갔으면은 또 순환이 돕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끝까지 남아있겠다,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챙길 거 챙기고 그다음에 다음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쪽으로 K 증시에 맞는 생존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매 워낙 흐름이 빠르니까요. 챙기자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참 어렵습니다. 순환매로 항상 풀어보려고 하지만 언제나 물음표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조선주, 오늘은 합병 이슈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겁니다. 오후장 기준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의미하는 바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팀장님과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오늘장 오전부터 하락입니다만 추가 하락은 없습니다. 일단 마감 후 공시가 어제 된 거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로일까요? 향후에 대한 기대감은 더 떨어지지 않으니까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두 기업 관련해서 워낙 증권가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하락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면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냥 하락 그대로 보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제 향후 중장기 성장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도 모심은 하진 않지만 조금 이제 올 연말까지 수급적인 이슈가 꼬일 수밖에 없겠죠. 두 기업이 아직은 뭐 합병 절차 들어가려면 시간은 좀 남았지만 이렇게 되면 두 기업이 합병하면서 거래 정지되는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두 기업이 결합했을 경우에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도 좀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정리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최대 수혜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던 게 한국조선해양이었고 오늘 아마 장 초반부터 한국조선해양을 사야지라고 장에 시작할 때 8시부터 보셨던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포조선과 중공업을 일부 팔아서 또는 전부 다 팔아서 한국조선해양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마 어제 밤부터 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 효과가 지금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주가 두 종목 다 뭐 오늘 고점 대비 생각을 하면 좀 많이 밀린 건 사실입니다만 추세선을 여전히 이탈한 부분들은 아니고 거래량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손바뀜 정도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다른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수급적으로 그리고 다른 기자재들은 특히나 더더욱 이슈가 더 없는데도 같이 밀리잖아요. 네. 아마 오늘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ETF성 매도도 같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쓸려내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다시 또 순환매적인 양상에서 다시 자리를 잡는다면 오늘 뭐 다른 뭐 세진중공업이나 동성화인텍, 카본 이런 종목들 좋은 것처럼 기자재 쪽과 그 다음에 합병과 관련 없는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뭐 하반기에 가장 편한 기업 섹터를 찾으려면 여전히 조선이기 때문에 네. 계속 좀 약간 편향적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을 갖고 있어서 오늘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난 팔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되겠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정지되고 그 이후에 수급 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중공업 언급을 네. 해주셨지만 강했던 쪽을 본다면 그럼 하나오션인가? 라는 생각도 하실 네. 것 같아요. 키가 HD 쪽에 MRO란 키워드가 강력해지기 전까지는 그럼 하나오션도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네. 이해를 해도 될까요? 하나오션은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가장 비쌉니다. PBR로 놓고 봤을 땐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좀 할 만한 게 이제 대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삼성중공업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키 맞추기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대지세가 나는 종목들, 주도주들의 역사들을 보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PBR이 높으면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나 PER은 더 그 의미는 없고요. 일단은 시장 투자자들이 역시나 가장 센 종목들, 주도주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지표에 의존을 하게 되면
사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회자가 되면서 하나오션이 사실 한 달 동안 계속 좀 헤매고 있죠. 주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군함과 관련된 이슈들, 어저께 나왔던 캐나다와 관련된 뭐 군함 잠수함 관련 이슈들, 뭐 또 내러티가 붙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도 언제든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선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고요. 어떤 종목을 사셔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네, 수익률은 좀 차이가 나더라도 네.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사시더라도 그렇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 대비 선전한다라는 이야기시죠. 조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합병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갈 건데 좀 강한 쪽 위주로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이 합병 이슈 속에 중간 지주사 역할 기대 한국조선해양이 11, 12% 정도의 상승 국면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 계속 잡아간다, 그대로 간다라고 봐도 될지 궁금해요. 대표님의 시각은 어떠십니까? 네, 가장 수혜죠. 수혜는 맞고 주가도 올라가고 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일단 또 이렇게 되면은 딱 이쪽으로 몰리는데 네. 또 조심하셔야죠. 아마 42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저항이 또 클 겁니다. 강해요. 네, 42만 원대 이상에서는 기존에 뭐 좀 수익 났네라고 이렇게 팍 마음 놓지 마시고 좀 들여다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핵심은 그겁니다. 싱가포르 법인입니다. 왜 거기서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서 뭐 무슨 이게 노란봉투법 관련된 쪽에 이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이걸 줄여놔서 싱가포르 법인으로 가서 지난번에 저희가 MRO 쪽 막 시도하다가 싱가포르에 있는 ST 엔지니어링 발음이 안 되네요. ST 엔지니어링 이 회사한테 뺏겼습니다. 6월이었죠. 네.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되게 많이 화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들이 왜 우리가 뺏겨야 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회사가 20년 전통에 지리적 여건도 딱 태평양에서 들어오는 고입구다 보니까 당연히 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지금 한화는 필리조선소 인수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HD현대는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하면서 좀 계속 푸시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 그래서 아마 해외 투자법인 싱가포르 법인을 쭉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일단 교통 정리가 한번 됐죠. 그 합병하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큰 수혜. 이건 맞는데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냥 뭐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의미가 없겠죠. 더 레벨업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상단에 있는 쪽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HD현대. 네, 이것도 결국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HD현대 쪽은 당연히 이제 계속 그 지분을 그 배당을 많이 줘서 지분을 사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상단에 있는 수혜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래 그리고 또 하나가 현대힘스인데요. 네, 이제 그러면 강해요. 이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 독과 함께 블록 제작 쪽에서 이제 투자가 더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다. 아래 쪽들이 시장이 먼저 플레이가 들어왔으니까 그건 패스. 근데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 맞솔, 네,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게 돼서 AM 사업들이 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일감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확대해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왜 그럼 삼성중공업은 왜 빠져요? 예, 삼성중공업 중절, 네, 아무 이유 없는 쪽이죠. 그거 조금 더 흔들린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사보시면서 보강해 나가는 거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는 기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엔진은 조선의 심장은 엔진. 예, 다음에 기자재 쪽들은 또 사이클이 돌아오기 때문에 잘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굳이 그러면 조선 기자재 하반기다라고 대표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조선주 약한데 방산주 강해요. 의미 부여할까요? 라는 질문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겠네요, 대표님. 방산주도 순환매다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는 영국이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영국은 또 EU가 아니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방위비 증액해서 좀 손을 내미는 과정들이 조금 가시화될 것 같다. 그래서 이쪽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나온다 그러면 정체됐던 주가가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뭐 푸틴은 이번에 3자 회담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쪽들도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이 정도 쉬었으면 됐네 라는 쪽들이 플레이가 들어오는 것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가 좀 있었군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저희 챙겨들었습니다. 3위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오전 소화되는 것과 오후에 지금의 판단이 다른 건지 시세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인이 지금 작용하는 걸까요? 엔비디아 깜짝 실적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에 하락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힘을 못 내고 있다라는 게 오전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황 팀장님, SK 하이닉스 3% 전후까지 강력하게 지금 상승부를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변화 요인이 오후에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는 걸까요? 눈에 띄는 강세네요. 아닙니다. 뭐 시장 자체가 한국 시장이 좀 강한 편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외국인들이 역시나 살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뭐 작년부터 워낙에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오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뭐 주가는 시간에서 3% 정도 내렸는데 네. 뭐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 빠졌으면 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더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이 AI 버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버블이 더 커질 가능성도 분명히 더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런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엔비디아 쪽으로 HBM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측은 하이닉스고 아직까지 그 공급에 대한 뉴스가 뭐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 또 차세대 공급에 대한 뉴스가 아직 없는 게 이슈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내년까지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에서는 우위를 가져갈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 정도 빠졌으면 그리고 6월달, 7월달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이제 거의 마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였는데 오늘 주가가 3% 이상 21선, 11선을 모두 다 넘어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단기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약간은 그 경계감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엄청나게 실적이 또 미스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경계감 그리고 어차피 내년도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GPU는 또 계속적으로 팔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 우려들은 이제 오늘 아침으로써 좀 해결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3%의 상승은 꽤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번 바로 급등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신규 매수도 저는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네.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하고 갈 준비 채비를 마친 그 3%의 상승이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조금 더 실적 관련 엔비디아 끌고 가서 좀 풀어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님, 근데 이건 궁금해요. 중국 매출에 대해서는 사실 엔비디아 쪽에서 우려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수출 재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재개가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수혜라고 하는데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중국발 모멘텀으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틈은 너무 많이 좁아진 건 아닌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건 아닌지 이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했는데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은 어쩌고 저쩌고 뭐 좀 줄고 막 그랬는데 네. 잘 보시게 되면 중국 매출 줄었는데도 이 정도 실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지금은 H20 가지고는 또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수료를 15%를 달래요. 네. 열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들 그러면 자 다음에 어차피 H20도 중국이 안 받습니다. 옛날 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블랙웰 시리즈 달라, B30 달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줄다리기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서 다음에는 B30으로 들어가면서 변화를 내겠다. 근데 거기서 또 걸리는 게 미국 정부가 또 잠깐만, 얼마 줄 건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다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TFX 투자를 벌써 내년부터까지도 확대가 시키는 모습들까지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 다 뛰어넘고도 나오는 실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큰 이상 없다. 오히려 더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가세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상승의 기울기가 매출 증가율이 더 확대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그래요. 삼성전자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사라 막 그러더니 이번엔 또 7만 원대 이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지금이라도 하이닉스 사라 이게 뭡니까? 이번 사이클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이닉스입니다. 다시 하이닉스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 하이닉스밖에 얘기 안 드렸는데 저는.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은 하이닉스가 아마 한 28만 원대 부근 정도쯤 30만 원대 근접 가게 되면 또 저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갔었을 때 그때는 차라리 그러면 아마 그럼 삼성전자가 상관관계가 지금 0.2대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빠지겠죠. 삼성전자가 밀리게 되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하이닉스를 그때 줄여서
삼성전자를 한 6만 8천 원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사시는 건 딱 좋지 않을까요? 그런 전략으로 짜시면서 어차피 이게 이랬다 저랬다 시속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간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 하지만 뭐 중심은 하이닉스를 가져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때는 이슈들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HBM 이어서 온디바이스 AI 선점 노린다라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고방열 모바일 디램. 이 키워드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필요도 있을지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워낙 오를 때는 호재가 더해지는 시장인지라 HBM 다음 타자의 영향력도 강화될지 짧게만 코멘트 주신다면요. 이거는 시간 좀 걸릴 것 같고요. 아, 걸린다. 그보다 기판 쪽을 보는 게 맞겠다 생각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기승전 TLB, 조정시 TLB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판 TLB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이슈까지 나와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핵심 이쪽으로 모아지나요? 상법 이야기 해볼 겁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 그러면서 3차 그 시일에 시강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 강하고요. 지주사도 오랜만에 시원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황 팀장님, 기간 조정 거쳤다라고 보고 가격 조정도 충분하게 지금은 받은 상황이라고 보고 이슈 앞두고 있습니다. 9월에는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된 개정안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 맞춰서 지금 우리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자사주 비중 높고 여력 있는 네. 기업들 볼 타이밍 그 초입일까요? 네. 상법 개정안 이슈는 뭐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뭐 큰 그림에서 밸류업으로 가는 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고요. 시장 맞춰서 반응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한 달 넘게 좀 재미없는 흐름이었죠. 네. 뭐 그 워낙에 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도 좀 있었고 분리과세, 세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세율에 대한 좀 불만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 특히나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 주식들 또 지주사들 다 이렇게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워낙에 지금 섹터 자체도 순환매인 양상이기도 하고요. 주가의 매력도도 굉장히 좀 많이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 5월 정도부터 올라갔던 그 지주사들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이 주가는 거의 많이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약간 높은 종목들에 있는 투자자들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마 이쪽을 매도해서 지금 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봅니다. 이쪽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얼마큼 더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현물 쪽에서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좀 있고요. 파생 쪽에서는 딱 중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대내외 악재나 호재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위로 충분히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선물 매도를 해서 주가가 내릴 수도 있는 딱 그 중간 위치에 딱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에서 호재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고 앞으로 나올 뉴스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확인을 좀 더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엔비디아 실적 일단 잘 넘겼고요. 다음 주에 있을 고용만 조금 잘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계속 양호하게 우리가 지금 봤던 섹터들이 크게 사실 벗어나지 않거든요. 방송에서 말씀드린 섹터가 사실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순환매 뭐 시장이 순환매다 보니까 저희가들이 말씀드린 내용도 순환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지주사의 상승은 그래도 저는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주사 네. 증권 동일한 방향성으로 보면 네. 될까요? 특별히 더 선호하시는 쪽이 있으실까요, 팀장님? 저는 증권 주식들이 훨씬 더 메리트 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네. 올해 한 번이나 두 번, 그리고 내년도 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JP모건 체이스보다 투자 IB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도 증권 주식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네. 둘 때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비슷한 결로 보시는지요? 지금 오늘 자리에서 오른 이 지주사 쪽 증권 이쪽에 대한 관심을 높일 그 초입인지 더불어서 사실 우리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깊어졌던 게 대주주 양도세인데 이건 아직까지도 물음표 안개 속이라서 뭐 초회된다. 뭐 말은 많이 나옵니다만 시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가운데서도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리 그래봐야 네.
외국계 리포트 못 당합니다. 아,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제 나왔던 얘기 네. JP모건에서 네. 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아. 끝판왕이 온다. 제3차 예, 상법 개정 그러면서 강조를 많이 했고요. 이게 진짜다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종목을 하나 탑픽으로 딱 꼽았는데 그게 뭡니까? SK. 아, SK였군요. 오늘 제일 강하죠. 네. 결국은 그래 봐야 외사 리포트 하나로 그냥 다 움직입니다. 시장이. 그런 것 같고. 어렵네요.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조금 아까 나온 뉴스로 보게 되면 이소영 의원님께서 9월 초에 결론 내리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이팅 응원 드립니다. 예, 내려주시는데 이상하게 결론 내려주시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감이 차오르는 쪽으로 나오겠죠. 많이 쉬었습니다. 갈 때가 됐겠죠. 네, 그런 쪽에서 예, 다시 뭐 볼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관련된 이슈 빠르게 저희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볼게요. 소비를 큰 틀로 담아봤고요. 삼양식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황제조 등극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음식료 황 팀장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삼양식품 그러니까 불닭과 연결고리 있는 소스까지는 여전히 강하고요. 캐대언 효과 김밥이라든가 뭐 스페셜 에디션 이쪽은 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불닭의 힘이 훨씬 더 상단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관련된 음식료주의 모멘텀을 즐길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도 동시에 왔을까요?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지만 아, 그렇긴 하죠. 역사적 신고가고요. 오늘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증설되고 있고 증설이란 효과는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되면 뭐 실적보다 주가 고점이 더 먼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여전히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부분들이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더 길게는 사실 우리가 지금 소스 먹는 피자 먹을 때 먹는 소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소스들과 비슷한 경지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라면류 또는 간식류로 취급받지만 외국에서는 한 끼로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사실 국물에 들어가는 면 요리를 사실 많이 없어요. 라면 정도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볶음면들이 사실 서양에서는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들 더 침투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전형적인 뭐 신고가 행세고요. 그 다음에 뭐 가격이 150만 원이라서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올라가겠냐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게 벌써 10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신고가 가고 있고요. 여전히 오늘 거래량 없고 전형적인 신고가 추세 추종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하고 S&D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위로 한번 기대해보죠. 마지막으로 엔터 하나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어제 뭐 장중에 나온 이슈이긴 한데 어제는 괜찮더니 오늘은 엔터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합니다. SM이 계속 4%대 하락이고요. 한알령 해제가 안 되는 건지 이걸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큰 트리거였기 때문에 변화 요인 봐야 될까요? 그거 하나는 얘기 드리고 갈게요. 네. 조선의 심장은 엔진, 네. 라면의 심장은 소스. 빙고. 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엔터는요? 엔터의 심장은? 엔터의 심장은 우리 앵커님? 아유.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바라봤을 때, 네. 일단 그런 거죠. 지금 중국 쪽은 니네 자꾸 미국하고 가까워지는데 발언까지도 안중경미 뭐라고 그랬더래요? 예, 그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하네. 그러면 이제 경고음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거기서 액션이 나온 게 엔터 중인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케플러인가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예, 또 취소되고 공연 취소, 팬미팅 취소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역할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또 우려감이 쌓입니다. 이거 솔직히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같이 다리를 놔가는 입장 쪽에서 미국하고 했으면 또 중국하고도 또 하겠죠. 네. 그러면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가지고 뭐 두려워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언제든지 상황은 바뀐다. 그런 쪽에서 밀리면 비중 늘리자.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대가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밀려서 비중 늘려도 된다라는 아이디어까지 받아봤습니다. 골고루 오늘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민수 대표, 황유한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